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달트 가달트입니다. 먼저 일주일 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선물들과 앞으로 진행할 영상들의 순서 등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재미는 없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사죄의 의미로 더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슈퍼 슈트드 블랙 스페셜. 사실 이건 제가 우연히 구매를 했고 귀찮아서 미니카 박스는 버렸고, 그 후에 이게 우리는 챔피언 남궁열이 사용했던 미니카의 스페셜 버전이구나, 이게 컬렉터 분들에게는 선호도가 정말 높은 미니카구나, 심지어 단종이 된 제품이구나, 늦게 알았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어슈트드가 우리는 챔피언 1화 남궁열이 소닉 세이브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한 미니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안되는 미니카 제품 중 RC카 제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RC카를 하시는 분들이나 미니카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없는 차량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동네 문방구에서 이 자동차가 구석에 잠들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원합니다. 박스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없어서 못 구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두 차량의 큰 특징으로는 블랙 스페셜이라는 이름답게 바디는 블랙 색상, 휠은 핑크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샤시는 타입 제로 샤시를 사용합니다. 두 타입 모두 다 타입 제로 샤시지만 색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블랙 스페셜 같은 경우는 건메탈 색상에 가깝습니다. 워낙 미세한 느낌의 메탈릭이라서 제 카메라로는 크게 잘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건메탈 색상입니다. 그리고 제 인트로 영상에서 차량의 휠이 분해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니카를 소장용으로 두시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카를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면서 실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구리스를 바르지 마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물론 이건 처음 만들고 나서부터 경기를 하지 않은 미니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리스는 분명 회전 부위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의 역할도 해줍니다. 하지만 관리 없이 보관만 오래 하게 된다면, 특히 프로펠러 샤프트와 모터의 피니언 기어는 구리스라고 하더라도 균열이 생기거나 플라스틱과 샤프트가 닿는 부분이 헐거워져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보관하는 온도, 습도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니카에 사용되는 구리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소장용 미니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도포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보관하실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터와 프로펠러 샤프트는 따로 분리하셔서 구리스나 케미칼을 제거하시고 보관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들을 별매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진 않으나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수년간 실수로 파손된 부품들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리스의 과한 사용은 분명 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모터의 회전을 전달해주는 피니언 기어, 분명 멀쩡해 보이지만 사용을 할 수 없는 기어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제가 크랙 주변으로 좌우로 힘을 줬을 때 벌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분명 이렇게 봤을 땐 크랙 자체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에 장착되는 이 부분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크랙으로 인해서 모터와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그 결과 원활한 회전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꼭 이 부분은 구리스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퀴의 회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잡는다든지, 혹은 미니카 모터 자체의 출력이 너무 강해서 그로 인한 내구성이 약해져서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리스를 대신하는 케미칼을 사용했을 때 그 케미칼들이 플라스틱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렇게 플라스틱 자체가 약해지게 되고, 약해짐으로 인해서 쉬운 균열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손상을 입게 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는 케미컬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스퍼 기어 같은 경우도 파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경우도 모터 기어만큼이나 파손이 잦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은색 샤프트 부분과 기어 자체가 닿는 부분에 많은 그리스를 바른다든지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는 케미컬류가 많이 닿아 있다면 저렇게 플라스틱을 약하게 만들고 결합된 부분에 플라스틱을 녹이기 때문에 구멍 자체의 결합력이 약해져서 또 충격으로 인해서 저렇게 균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모터에 장착하는 피니언 기어와 이륜을 사륜으로 만들어주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경우는 별매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를 하실 때는 내가 사용할 샤프트 제품이 어떤 샤시용으로 나온 건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본어로 나온 제품이지만 가운데 손가락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손가락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부품에는 정확하게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요. 일본어 외에 샤시면 같은 경우는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휠도 역시 그리스와 케미컬의 영향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분명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휠의 결합 부위가 약해지게 되고 약해지면 균열도 쉽게 오게 됩니다. 물론 모터의 피니언 기어나 프로펠러 샤프트처럼 충격에 의해서도 파손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모터의 피니언 기어나 프로펠러 샤프트보다는 휠 자체가 예전 구판들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행 중에 바퀴가 빠졌던 이 녀석의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게 가운데 크랙 보이시나요? 금이 간 거? 분명 저나 여러분도 이 부분에 그리스를 바르진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저는 아이랩 부분에 그리스를 바를 때 좀 조심하긴 하는데 만약에 과하게 바르게 된다면 이렇게 닿게 되잖아요. 저 닿는 부분 쪽에 그리스가 흘러나와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안쪽으로 그리스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 아무리 좋은 케미컬이라도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리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크게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모터, 즉 금속에 사용이 가능한 케미컬 하나,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케미컬 하나. 큰 카테고리가 두 개 생겼다는 거지 전체가 두 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또 설명을 하면 진짜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스에 조금만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보시는 건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왼쪽 기어엔 제가 치약을 묻혀 두었습니다. 잔뜩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윤활의 역할보다는 점성이 강해서 회전을 오히려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보단 점성이 낮으며 윤활을 원활하게 하는 케미컬을 찾게 됩니다. 케미컬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설명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미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리스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리스를 얇게만 발라줘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조립되어 있는 차량들에게 그리스를 바르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전에 조립하는 영상으로 그리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뭐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얇게 잘 바른 그리스, 카토일 부럽지 않다, 뭐 그런 말도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행 영상은 슈퍼 어슈트드 오리지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퀴가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